예,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또 수급은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머닝 시장의 조금 더 깊은 투자 전략 인사이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인 김진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장을 우리가 미리 좀 전략을 짜는 상황이죠. 미국이 사실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다가요, 금요일은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은 일단 적어도 단기 바닥은 좀 찍은 걸로 봐도 됩니까? 일단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날 정말 이제 좀 간만에 좀 비교적 강한 반등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네. 반등의 전조는 금요일날 그냥 당장 나타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 수요일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원래 AI 주도주군 중에서 일부 괜찮은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반등의 시도가 있었고, 이게 이제 금요일날 시장 전반으로 조금 확산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반등의 특별한 모멘텀은 좀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온 성격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반등의 형태가 나스닥이 2.6%가 올랐는데 이 형태가 정말 의미 있는 형태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나스닥 지수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지금 딱 요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려오고 있는 5일 이동 평균 선만 그냥 상향 돌파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 2주 넘게 쭉 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한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면 5일선 위에서 바로 따라 내려오고 있는 10일선에 반등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대신에 이제 아주 강한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연속해서 11선의 저항을 받지 않고 바로 상향 돌파하는 연속 상승이 나타나야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금요일날 요 딱 지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변동성 지수가 한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위험 선호 자산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 다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했거나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전환했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내부 흐름에서 보면 수요일부터 선제적으로 좀 먼저 반등을 할 것처럼 보였던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팔란티어 같은 종목을 들 수 있을 텐데,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하락이 종료됐고 상승으로 전환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찍었고 이제부터 하락은 종료된 것 같고, 여기까지 단정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가 많잖아요. FOMC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TC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두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나고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는 건데요. 믿을 만한 여러 요인들이 좀 어우러진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보통은 반등이 오면 그래도 한 3분의 1,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를 좀 목표치로 보잖아요. 아직은 이제 그 수준까지 안 온 겁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11선을 돌파해봐야 최소한 이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 증시 이번 주 흐름들을 좀 봐서 위로 좀 치켜 올리느냐 또 밀리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결정이 있고요. FOMC, BOJ, 영국 BOE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 GTC는 뭐 작년에 뜨거웠는데 올해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체크해야 될 변수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이번 주는 뭐 FOMC하고 GTC하고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FOMC는 우선은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의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이 가능성은 0% 아니에요? 네, 거의 뭐 가능성이 없게 느껴지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 지난주 경제지표 발표 상황을 보게 되면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물가는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발표가 됐고요. 대신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29개월 내 최저치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경제 침체 위험들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분히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촉발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짜 심리에 의해서 촉발된 경기 침체 위험이면 이게 사실은 심리가 이제 모든 현상을 바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적 안전판을 기대하게 되죠. 이런 게 보통은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경기 침체 위험이나 그다음에 이 금융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심리, 경제 침체에 대한 심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는 결정을 하질 않겠지만 사실 점도표가 이번에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내에 통화 정책을 조금 가늠하면서 심리적인 안정판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12월에 FOMC가 실제로 미국 시장 상승 종료의 분기점이었거든요. 그럼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는 이번 3월 FOMC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점도표를 보게 된다면 일단 12월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 상으로 보면 2번 인하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많이 찍힌 10회 정도가 있었는데요. 요게 3회 이상으로 인하해야 된다는 쪽으로 숫자가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조금 기본적인 심리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월 달에 FOMC에서는 QT의 잠정적인 중단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QT 관한 이야기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좀 GTC가 있는데 이번 GTC의 가장 큰 주제는 그냥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 AI, 두 번째가 가속 컴퓨팅,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양자 컴퓨팅, 요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연설 순서대로 보게 되면 첫째 날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 쪽 이야기를 할 거고, 둘째 날 리비안이 배터리를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 이야기할 거고, AI 에이전트 이야기할 거고, 마지막 날 양자 컴퓨팅과 AI의 융합을 주제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3월 20일이 양자의 날로 지정이 됐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이번 GTC에서 그 가속 컴퓨팅이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조금은 기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보면 이런 박람회성 이벤트가 궁극적인 시장에 모멘텀이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로봇, 그 다음에 또 양자 컴퓨팅 관련한 중소형주들이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일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젠스랑이 무슨 얘기를 하냐가 중요했고요. 또 엔비디아 자체로도 관심이 있고 말씀하신 주요 이슈에 관한 약간 테마 성격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번 주 시장 흐름 좀 전략 세우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미국이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이제 견조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한 주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사실은 아까 외부 변수 얘기할 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국내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도 이번 주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변수라 판단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고려는 또 아니할 수 없거든요. 포함해서 시장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위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 위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사실은 미국 주도주는 미국 경기 침체하고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약하다는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 위험은 지난주부터는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조금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였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때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안 좋아질 거고, 주도주가 약한 건 주도주가 오를 때 우리나라가 따라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의 약세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강하긴 했지만 과연 정말 높은 수익률을 제고해줬던 시장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흐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또 특히 내부로 보게 되면 그냥 방산,
조선 요 두 가지 섹터로 쏠림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쏠림이 강해져 있는 건 요 두 섹터만 현재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에서 약간 비껴나서 좋은 산업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주는 외부 요인보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요인, 정치 구조의 권력 구조의 변화 요인, 이게 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조금 보게 되면 이 대중국 관련한 주식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진 않지만 요건 제 느낌입니다만 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꼬물꼬물해요? 네,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이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중국에서의 레가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반도체도 대중국 레가시 반도체의 경우에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뭐 GTC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레가시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반도체도 결국은 대중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조선 올라가다가 주목받고 있는 하부 섹터가 엔진 쪽인데 여기도 보면은 중국의 엔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화장품 ODM 업체들이 한한령 해제 전인데도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주목받는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선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은 방산 그리고 조선 이쪽에 쏠려 있는 개별 종목분의 흐름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조금 기대를 가져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큰 부분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를 생각해 보면 정치 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펀더멘탈은 좋아지는 부분이 아닌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뭐 지난주에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에너지 민감 국가로 지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분명히 미국에서 우방인데 거의 이란 뭐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가 좋아지기에는 뭔가 조금 딛고 넘어가야 하는 산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개별 종목 근데 지금은 조선 방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대중국으로 확산될까 여기에 초점 맞추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 전략까지 다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방산이나 조선이나 기존의 강한 쪽은 여전히 좋고 중국 관련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의 범위랑 똑같은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따져보면 반도체도 중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조선의 엔진 쪽도 그럴 수 있을 거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화장품, 그렇죠. 뭐 이렇게 여행, 연세, 뭐 엔터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근데 엔터미디어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번 주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번 주는 밀리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 시도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마무리하면. 지수보다는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나쁘진 않았는데 수익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는 좀 수익을 많이 수익을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주변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오늘은 포트폴리오 전략 김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할까요? 코스피 40포인트 가까이 올랐네요. 2,600선 넘어서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지난 금요일은 이제 코스닥이 강하고 코스닥이 쉬었는데 오늘 뭐 코스피 강한 거는 주제 사실이죠. 삼성전자가 사실 끌고 가는 모양새이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뭐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네, 시장 공감템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